합니다. 자, 경우의 수는 이제 언제 우리가 배웠냐? 언제 배웠냐? 기억나?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맨 마지막에 보면 경우의 수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배웠냐? 뭐 이렇게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줄 세우기, 대표 뽑기, 뭐 이런 거 배웠어요. 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나?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죠, 뭐, 여러분들. 뭐. 우리의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억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게 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색채 공부하지 마시고. 미술 시간 아니에요, 지금? 미술 하고 왔잖아. 안 하고 왔는데. 내일 가서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울 것이다. 경우의 수는 이제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할 때 맨날 보면 뭐 카드 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하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맨날 따져가지고 넥슨한테 이겼네 졌네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난 똥손이다. 확률보다 더 안 뽑힌다. 나는 이제 확률보다 잘 뽑힌다. 이제 금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률 놀이 하면서 그 경우의 수 놀이를 하고 있죠.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뭐냐라고 써 있는데 사건과 경우의 수가 있어요. 사건은 뭐냐? 사건. 사건이 뭐죠? 영어로 뭐죠? 이벤트? 뭐 사건은 뭐냐? 뭐 주사위 같은 거 던지면 뭐가 나올 수 있죠? 주사위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오죠? 7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종전에 던지면 앞면과 뒷면 나오죠? 뭐 옆면 나온다는 사람 있는데 계속 옆으로 씁니다. 이렇게 던져서 난 서본 적이 없는데 동전 던져서 옆으로 쓴 적이 있어요? 없죠. 앞면과 뒷면만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부르죠. 사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을 뭐 아까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위를 던져놓은 사건이 있으면 경우의 수가 1부터 9까지 나오는 거고 뭐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 또는 뒤가 나오는 거고 또 뭐 던질 수 있냐? 게임할 때 윷? 윷놀이 할 때 윷 던질 거 아니야. 뭐 나올 수 있어요? 윷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뭐예요? 백도. 근데 백도를 빼먹으면 슬프잖아. 백도도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도개, 거유, 모하고 백도까지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옛날에 한참 유행했을 때 무슨 뭐지? 그거 있잖아. 무슨 그 하토 가지고 이제 막 고수톱 치는 뭐 게임도 있었던 것 같고 포커 치는 게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하이로 뭐 이런 것도 막 옛날에 막 애들 하던데 하이브. 그런 게임이 있어요. 카드 게임이. 근데 뭐 카드도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 뭐 원카드 같은 거 하면 이제 총 나올 수 있는 카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조커 2개 있고 뭐 이렇게 뭐 크로바 뭐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 부른다? 경우의 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할 때 우리가 사건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건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다? 뭐 2개, 3개, 4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사건이 여러 개 나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 던졌어. 주사위에서 첫 번째 사건은 뭐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었어. 두 번째 사건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었어. 사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사건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를 뭐라 부른다?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사건 2개가 있는데 사건 2개가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건 A가 어떤 사건이냐?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럼 몇 가지가 있죠? 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홀수 나오는 거? 어려워요? M이라고 하면 3가지가 되겠죠? 뭐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이거 보면 사건 B는 짝수가 나오는 거야. 이거 몇 가지가 있죠? 우리 허이에? 예. 짝수 나오는 거 주사위 던졌을 때. 뭐가요? 아니 주사위 나왔을 때 짝수 나오는 사건 몇 개 있냐고. 3개. 3개.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우리가 두 사건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사건 A 또는 아니면 뭐 사건 A이거나 사건 B 사건 A이거나 사건 A이거나 이거나 사건 B 이렇게 이럴 때는 사건 A의 경우의 수랑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나온다. 뭐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합의 법칙이 되는 거지. 합의 법칙이 쓴다는 얘기는 사건이 일단 몇 개가 나오냐면 2개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각각이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홀수 나오는 거는 뭐 1, 3, 5일 거 아닙니까? 짝수는 2, 4, 6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건 A가 나오거나 사건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거랑 같다.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건 빼줘야 돼요. 나중에 좀 금방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겹치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게 있죠?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건 A가 띠리리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는 뭐 있죠? 2, 3, 5가 있나요? 주사위 던졌을 때? 맞아요? 2, 3, 5? 이게 또 세 가지죠. 근데 이제 사건 B가 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 3, 5가 되겠죠. 얘도 세 가지가 있죠. 그럼 내가 만약 이렇게 했어. 사건 A가 나오거나 소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6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문제 이렇게 썼어. 소수가 나오거나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3 플러스 3을 하면 땡!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 겹치는 게 있어요. 3, 5가 겹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는 1, 2, 3, 5만 된다는 거지. 네 가지밖에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이 겹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네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 2, 3. 그래서 이렇게 겹쳤을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게 말하면 결론은 이런 합의 법칙 같은 거는 일단 사건이 2개 이상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합의 법칙이 정확히 성립하냐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둘이 공통점이 없는 거지. 그러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거랑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얘는 발생하지 않잖아. 1, 3, 5, 2, 4를 겹치는 게 없잖아. 3, 3 더하면 돼요. 6가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각각을 더한 거에서 겹치는 게 2개가 있으면 2개를 빼줘야 돼요. 더 중복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합의 법칙은 언제 정확하게 성립하냐면 ገብ치는 게 없을 때. 두 사건이 하나도 공통된 게 없을 때 정확히 합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두 사건이 2개가 이제 발생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합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지. 그냥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이 겹치는 게 있냐 없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2개가. 자, 그래서 뭐 예제를 들 때는 370페이지에 뭐로 예제를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서희가 좋아하는 파스타와 돈가스로 이제 예제를 든 거죠. 내가 이제 맛있는 양식집에 가서 파스타 3가지가 있었고 돈가스 2가지가 있었을 때 나는 사건 A 또는 사건 B 중에서 한 개를 시키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파스타와 돈가스를 중에서 몇 가지를 주문하는 거야? 한 가지를 주문하려고 한 거야. 그럼 파스타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 거야? 3가지가 있는 거고 돈가스가 2가지가 있는 거니까 결론은 내가 파스타 또는 돈가스 중에서 한 개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플러스 2가 돼서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지. 이건 겹칠 수가 없잖아. 파스타하고 돈가스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는 합의 법칙이 그냥 성립이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그치 뭐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시가 조금 그 말이 조금 그지 같아요.
그 동시가 영어로 at the same time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동시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게 같은 시간에 딱 발생했다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이게 뭐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면 합의 법칙, 동시에 발생하면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그 국어적인 표현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동시가 at the same time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고배 법칙 할 때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합의 법칙 나왔으면 이제 다음에 고배 법칙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이제 옷을 입고 나갈 거 아니야. 그죠? 옷장을 딱 열면은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상의만 입고 나간다든지 하의만 입고 나가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가면 조금 이제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이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내가 상의를 하나 선택하고 하의를 선택하는데, 이걸 동시에 선택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시에 선택한다고 해서 뭐 나는 선생님 집에서 옷을 입을 때요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입어요. 이런 친구는 없겠죠. 그렇게 입나요? 나는 상의 하의를 동시에 입는다. 서희야, 상의 하의 동시에 입니? 집에서? 어? 네?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입어요? 집에서 옷 입을 때? 상의랑 하의 동시에 있죠. 동시에 입어요? 아, 이거 위에 입으면서 같이 입어요? 아니, 그렇게 입나요? 가능합니까? 어떻게 뭐, 상의 입으면서 위에 티셔츠 입으면서 바지 같이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보통 뭐 상의 입고 바지 입던지, 바지 입고 상의 입던지 이럴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동시에 입어요? 일단 뭐, 이런 게, 이렇게, at the same time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서 진짜로 상의랑 하의를 동시에 입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입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발생하고 저것도 발생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라는 얘기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때는, 이럴 때는 우리가 그게 동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상의가 집에 옷장을 봤더니 5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의를 봤더니 한 3개가 있었던 거야. 내가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상의 1개도 입어야 되고 하의 1개도 입어야 되잖아. 이게 동시에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동시가 그냥 하나씩 차분하게 뭐 순차적으로 선택한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시가 진짜로 뭐 동시에 선택하는 거,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선택해야 되겠죠. 옷을 입고 나갈 때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가면 곤란하다 이거죠. 상의도 하나 입어야 되고 하의도 입어야 되면, 그럼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상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겠고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하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몇 가지 나오는 거냐?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상의 또는 상의와 하의를 입고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상의를 1, 2, 3, 4,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하의는 A, B, C라고 할게요. 3개가 있는 게. 그러면 1번이 상의 1번이 나오겠지만 상의 1번 나오면 하의는 3개를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상의 2가 고르면 또 상의 하의 3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각각 1번마다 3개씩 나오니까 이게 3 곱하기 5에서 15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할 때. 3번의 상의를 골라서 그래서 A, B 선택할 수 있죠. 3개. 4번을 골라도 A, B 선택할 수 있죠. 5번을 골라도 A, B 선택할 수 있죠. 이런 구조라는 거지. 고배 법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선택하는 거.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고배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고배 법칙 설명된 거 거기 보면은 뭐라 써있냐면 봐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페이지 371번에 보세요. 371페이지에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나와 있는데 동시가 라고 하면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옆에 뭐라 써놨죠? 연달아 뭐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상의를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동시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는 뭐 루틴이 있어서 전 무조건 상의부터 있습니다. 뭐 이런 친구도 있겠고 뭐 하의부터 입는다는 친구도 있겠고 그냥 선생님 다 시키는 대로 있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겠죠? 그죠? 알아서 입으세요. 이제 차이만 입고 나오시면 돼요. 안 입고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일단 뭐 그렇게 되는 거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연달아 나올 때 이럴 때를 우리가 고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세보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가르치보면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언제 합의 법칙을 써요? 언제 곱의 법칙을 써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냐면 안 세본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학문인 거는 결론은 뭐냐면 세야 돼. 세는 학문이야. 수학적으로. 세는데 세다 보니까 규칙이 있는 거지. 세는 거에도 규칙이 있는 거야. 그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게 그게 경우의 수의 수학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세본 거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세본 거야. 다 세본 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규칙을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게 경우의 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가 동반돼야 되냐? 세보는 게 동반이 돼야 되는 거야. 세보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식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선생님, 이거 합의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에요? 안 세본 애들이 무조건 질문합니다. 100%. 세보면서 세보다 보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구별이 되는 거야. 아, 이런 구조가 나오면 곱의 법칙일 거야. 더하는 구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합의 법칙이 있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봐야 된다? 많이 세봐야 된다는 거지. 그 세본 거를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정확하게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애들이 세보진 않고 뭐만 외운다? 공식만 해. 공식 몇 개 없거든요. 어차피 못 풀어요, 문제. 어떤 공식을 쓰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의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세면서 그 안에서 원리를 간파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 뭐 헛소리들 많이 나오거든요. 뭐 동전 던지고 뭐 하는데 그걸 다 해보면서 이때는 곱의 법칙 써야 되겠구나. 이때는 합의 법칙 써야 되겠다는 거를 이걸 뭐 한글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세보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나오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직접 어떻게 해라? 세봐라. 근데 여기서 세일 때 다양하겠지만 기준을 가지고 세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세면 망하는 거죠. 막 세면 안 되는 거야. 막 세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수용도를 그리는 게 나오는데 은근히 수용도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수용도.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요. 이런 게 수용도죠. 곱의 법칙 셀 때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 경우의 수에 대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한글로 뭐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합의 법칙을 쓸 것이냐, 언제 곱의 법칙을 쓸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를 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직접 세가면서 세는 게 맞다다. 세는 게 맞다예요. 결론은. 자, 개념 체크 1번에 보니까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있고 그 중에서 뭐를 뽑는 거죠? 한 장의 카드를 뽑아요. 1부터 20까지가 있고 한 장을 뽑는 거죠. 그죠? 한 장을 뽑을 때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의 배수 또는 뭐라 나와 있죠? 7의 배수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건이 몇 개가 나온 거냐면 두 개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사건은 뭐가 되는 거죠? 3의 배수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사건은 뭐가 되는 거죠? 7의 배수가 사건이 되는 거죠. 이거 또는 연결된 거야. 이것도 나와도 되고 저것도 나와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3의 배수인 거를 다 찾아봤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3, 6, 9, 12, 15, 18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가 되는 거고 세보면 알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7의 배수가 나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7하고 뭐가 있죠? 14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몇 가지 되는 거죠 이게? 2가지다. 그러니까 얘나 얘는 거니까 이 6가지랑 2가지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 그 얘기인 거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답은 6 플러스 2가 돼서 8이 된다. 이렇게 합의 법칙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또는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가 나와도 되고 이게 나와도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더하라는 거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보통 곱의 법칙은 얘도 고르고 얘도 골라야 돼. 둘 다 선택하는 거지. 3의 배수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되고 7의 배수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곱의 법칙이 돼요. 3의 배수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되고 7의 배수 하나 선택하는 경우에는 곱의 법칙이 됩니다. 두 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까? 근데 2번에서는 자 얘는 이제 겹치는 게 없었어. 중복되는 게 없었어. 2번은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뭐로 바뀌었죠?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인 거죠. 이번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A 사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B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사건도 이제 또 셌어요. 4의 배수를 다 센 거죠. 1부터 20까지. 그러면 이제 4, 8, 12, 16, 20이 나오는 거고 B에서 얘가 5가지가 나오는 거죠. A 사건. B는 6, 12, 18에서 이제 3가지가 나온 건데 더하면 되나요? 근데요. 겹쳤죠? 누가 겹쳤죠? 12가 겹쳤기 때문에 더하면 답이 아니고 하나가 겹쳤기 때문에 하나를 빼줘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5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이 겹친 거 한 개 겹쳤기 때문에 1을 하나 빼줘야 돼. 한 번 더 셌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할 때도 겹치는 게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7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합의 법칙이라고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다. 겹치는 게 있을 때는 조심해라. 겹친 게 한 개 나오면 하나 빼주고, 2개 나오면 2개 빼주고. 중복해서 했으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이 개념 체크에서.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응. 되는데.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2번은 이게 합의 법칙 문제였으니까 2번은 뭐에 대한 문제겠니? 우리 서희야. 그치, 합의 법칙 나와야 되겠죠. 하나씩 냈겠지. 출제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죠? 어떻게 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태훈이 괜찮냐? 세는 거? 안 좋아해?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 근데 문과 친구들은 이거 있잖아. 경우의 수 파트로 가서 이제 확률과 통계 가는 거 있잖아. 겁나 써요. 문과 쪽에서. 엄청 씁니다.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솔직히 해서 미분하고 문과 쪽에서 쓰는 수학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미분하고 확률과 통계예요. 겁나게 써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문과 쪽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순간 나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요즘 취업이 안 되잖아요. 사실 잘. 그래서 대부분 복수 전공이에요. 선생님 때부터 그랬어요. 대학교 때 별로 배우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데 복수 전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요즘 미래에. 일단 경제 쪽. 경제학과 복수 전공 진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 있잖아. 비대면이고 이제 애들이 인공지능 수업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제형시향이라서. 이제 심리 쪽. 애들이 이제 정신이 제형시향이잖아. 심리학 쪽이 되게 발달한단 말이야. 심리학 쪽에서 또 많이 쓰는 게 확률과 통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과 쪽에서 제일 취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복수 전공을 겁나게 많이 하거든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 수학이 안 되면 또 곤란해져요. 문과 애들 어차피 나중에 취업할 때 되게 힘들어지는데. 일단 뭐 이거는 뭐 어디를 가나 뭐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포기해서 쓰면 나중에 공부하기 어려워요.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진다. 이게 좀 짜증나죠. 그래서 A 주사위는 6의 약수의 놈이 나오고 B 주사위는 짝수의 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 사건은 뭐냐? A 주사위가 6의 약수 놈이 나오는 거야. B 사건은 뭐냐? B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도 발생하고 B도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야. 이게 꼭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의 배수거나 6의 배수가 하나만 일어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는 하나만 한 번만 뽑잖아. 뭐 이걸 뭐 4의 배수인 거 하나 뽑고 6의 배수 뽑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쪽 곱의 법칙은 A라는 주사위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B라는 사건도 일어나야 돼. 하나씩 무조건. 그래서
6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1, 2, 3, 6이 있겠죠. 2, 4, 6이죠. 그러니까 A가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되는 거야? 1, 2, 3,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 6이 나왔을 때 이렇게 B는 2, 4, 6이 각각만 이렇게 붙는 거지. 3개씩 나오는 거야. 이렇게. B는 2, 4, 6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는 게 이렇게 2, 4, 6으로 다 3개씩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3개씩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총 4개잖아. 그러면 이 하나당 3개씩 있으니까 원래대로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같은 수를 더하는 거는 뭐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뭐로 대체할 수 있는 거야? 곱하기로 대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구조가 되면 4개씩 크기가 3이 4번 나왔으니까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다 더해도 되겠지만 그거를 곱하기로 할 수 있잖아.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시니까 곱의 법칙이라는 건 뭐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뭐 at the same time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A도 하나씩 뽑고 B도 하나씩 뽑아야 됐을 때 A 하나당 B가 3개가 나올 수 있고 A 하나당 또 3개씩 나올 수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2개의 사건 나오는 거를 곱한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는 뭐야? A가 1 나오면서 B는 2가 나올 수 있겠고 A가 1 나오면서 4가 나올 수 있고 A가 1 나오면서 6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전체 12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거를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뭐 한글로 보면 뭐 동시에 발생하면 뭐 곱의 법칙이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뭐 합의 법칙이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너는 정확히 이해가 되냐? 그 한글을 보면?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던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 보고 이해하면 천재예요. 그거 사실 되게 한글이 그지같이 나왔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직접 세보면서 이럴 때를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셌을 때를 우리가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그렇게 보면서 직접 세보면서 그래야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한글 보고 외워서 구분된다. 그럼 천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직접 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넘어가 봅시다. 대표 1번 넘어갈게요. 이제 배운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밖에 없으니까 배운 대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세보자 이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경우에서 못하는 애들 보면 세는 것도 잘 못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세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도 안 세보고 그냥 막 다 그냥 공식만 하고 풀었을 거예요. 그래도 망한 거예요. 공식을 이해한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다 맨날 외워서 푸는 거죠. 대충. 그래서 이제 망하는데. 자, 대표 1번을 볼게요. 대표 1번을 보면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죠. 동시에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가 2개가 있는 거야. 주사위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될 때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잡아봐. 여기서 2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지면 합은 몇부터 몇까지 나올 수 있냐? 우리 서희야? 네. 합은 몇부터 몇까지 나와요? 2개의 주사위 던지면 합. 2부터 12까지. 12까지 나오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뭐라고 했냐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6도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12가 나오는 거지. 나누는 거야. 합이 6일 때가 A 사건인 거야. 나누는 거죠. 이렇게.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해제해야 됩니다. 합이 6인 게 사건 A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B는 합이 몇이 되는 거야? 12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합이 6의 배수라고 했잖아.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건데 6의 배수가 되는 게 2개밖에 안 돼요. 6도는 10이야. 왜냐면 더한 게 2부터 12까지밖에 안 나와. 18 같은 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2개인 거야. 그래서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거는 두 사건으로 나눠져요. 합이 6이거나 또는 뭐를 거란 얘기? 합이 10이거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합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을 나누는 거야. 왜냐면 딱 하나로 안 되잖아. 6의 배수라고 하면 딱 하나 나와요? 아니잖아.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3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4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 거야.
나눴을 때 봐봐. 그러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결론은 우리가 합의 법칙을 왜 배우냐라고 한다면 사건이 구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합의 유괴배수라고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나눠서 풀자 이거지. 합의 유괴배수 나올 때 6인 거 세고 뭐 세자는 거야? 12인 거 센 다음에 둘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는 거지. 뭐 당연했지만 합이 6이면 합이 12일 수는 없잖아요. 합이 6이면 12일 수 있어요? 겹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합이 6인 거를 먼저 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주사위 2개 나올 때 뭐로 많이 나타내요? 답변평면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세야 돼요. 깔맞춤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을 앞에 거를 1부터 시작해요. 그럼 1,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셀 때도 기준을 가지고 세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는 것도 약간 풍기업과 우아하게 세야 돼요. 그러니까 막 대충 세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 2,4, 3,3, 4,2, 5,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세줘야 돼. 그게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5가지가 나온다는 말일 수가 있겠죠. 합이 12가 나오는 건 뭐밖에 없죠? 6,6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나온다? 한 가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과 이거를 더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야. 합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지. 나눴을 때. 그래서 유괴배수가 나오는 합의 유괴배수가 되는 거는 총 답은 5 플러스 1을 해서 겹치는 게 없으니까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풀자는 거야.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셀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자는 거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써서. 그럼 2번은 이제 1부터 어디까지 되냐? 이제 문제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겠죠?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쉬웠으니까. 1부터 50까지 중에서 빼는 거야. 한 개를 뽑는 거죠. 그때 3의 배수 또는 뭐를 찾는 거야? 8의 배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A 사건이고 이게 B 사건이라고 보면 A 사건과 B 사건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지. 합의 법칙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두 사건이 나온 거예요.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첫 번째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A 사건이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뭐 3, 6, 9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죠? 48이죠. 그럼 이거 개수 어떻게 되죠? 이거 개수 어떻게 되죠? 우리 태우나 어떻게 돼? 다 돼요? 숫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3의 배수잖아요. 그럼 3 곱하기 1부터 시작하는 거죠. 3 곱하기 2에서 3 곱하기 어디까지 가는 거죠? 16. 그러면 1부터 16까지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프다. 1부터 16까지 가는 거잖아. 둘 다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1부터 16까지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니까 16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에 B 사건 8의 배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세는 거지. 8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8, 6에 48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8 곱하기 1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가죠? 8 곱하기 6인가요? 맞지?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했으면 좋은데, 더하면 나락가죠. 왜 나락가냐? 3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게 있어요.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의 배수죠? 최소 공배수인 24의 배수가 있죠. 3의 배수면서 그리고 8의 배수인 거. 겹치는 부분. 24의 배수가 있죠. 이게 몇 개 나오죠? 24 곱하기 1하고 24 곱하기 2에서 몇 개 나오죠? 몇 가지 나온다? 2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겹치는 게. 그래서 더해서 끝내면 안 되고 겹치는 게 있다 어떻게 된다?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뭐냐? 16 더하기 6만 하면 안 된다. 이거.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두 개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풀라는 거죠. 합의 법칙을 적용할 때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그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줘야 된다 이거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나오냐면 20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24랑 48이 겹쳐요.
두 번 샜기 때문에 빼줘야 돼요.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1-4번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1-4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말 이렇게 딱 구조대로 이쁘게 이런 느낌으로 배운 대로 이제 푸는 거죠. 나름대로 수학자들이 가장 이쁘게 만들어 놓은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규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자 이거예요. 지 맘대로 풀지 말고요. 나름대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수천 년 동안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요거를 익힌 다음에 다른 편법은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을 익히자고 편법을 익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 익히는 건 난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건 알고 익히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 무너진 다음에 편법만 익히는 건요 완전히 모래성 같은 거예요. 바람과 같이 무너집니다. 배가 고파서 오존이 되니 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4의 배수 또는 4로 나눠 떨어지는 게 4의 배수죠? 4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구하라? 7의 배수 구하라. 7로 나눠 떨어지는 게 7의 배수예요. 사건 A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눠지는 거죠. 4의 배수 사건을 구하시고요. 그럼 4 곱하기 1부터 해서 4 곱하기 25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25가지가 나오겠고요. 이것도 다 세고 있으면 또 내 마음이 되게 아프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7의 배수로 가면은 7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 가냐? 7 곱하기 14까지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14가지가 나오죠. 근데 동시에 발달하는 게 있어요. 4하고 7의 최종 배수가 몇이죠? 서희야? 28. 28의 배수를 세야 돼요. 겹치는 게 나와요. 28의 배수가 겹쳐요. 28의 배수가 28 곱하기 1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냐? 28 곱하기 3까지 가나요? 4는 100 넘어가죠? 몇 가지 나온다? 겹치는 게? 3가지가 겹친다는 거죠. 중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운 대로. 그래서 25, 14를 더한 다음에 중복했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3가지.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정확하게. 막 지 맘대로 다 세지 마시고요. 하나씩 다 세면, 다 셀 수 있죠? 다 세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4의 배수면서 7의 배수면 다 셀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면 다 세요. 다 세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다 세는 건 이제 되게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는 것들 중에서도 우아하게 법칙을 뽑아낸 거지. 누가? 수학자들이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답은 36가지가 나오나요? 맞아요? 맞아요? 다 세면 36까지 나와요. 1부터 100까지 다 세가지고 4의 배수인 거 칠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줄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의 문제 1부터 100까지 다 써놓은 다음에 4의 배수거나 7의 배수인 거 다 칠해봐. 다 칠했더니 30주가 나왔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 노가다를 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흡수해서 당연히 셀 줄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셀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거지. 다 노가다 하지 않는. 대표 2번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조금 됐네요. 그쵸? 쉬어야 되겠어? 안 쉬어야 되겠어? 우리 서희가 안 쉬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희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심심하니까 1-3번 하나 풀고 쉬세요. 바로 위에 있는 문제 하나 푸시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표 2번으로 넘어갑시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진 거야. 넌 그냥 진 거래.
하지만 자신의 자기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생각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냥 두는 거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경우에도 뭐 재밌죠? 재미없어? 뭐 어제 태연이가 좀 재밌다고 한 적이 있나? 태연이가 재미없다고 하는 건 다 예상 안에 범위 있는 거잖아, 그치? 피자 먹고 싶다. 먹어도 돼요, 집에 가서. 집에 가면 먹을 수 없어. 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먹을 수 없어. 왜? 니는 누나 집에 냉동 피자 사놓고서 냉동 피자 돌려 먹으면 저희 되지. 엄마도 못 사게. 그래요? 난 빨리 먹고 빨리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다 먹을 거면 다 먹고 갈 때 되면 빨리 가야지. 이렇게 뭐 오래 살려고 그래. 저희 몇 시에 가요? 너네? 태훈이는 11시? 파이팅! 뭘 안 돼. 태훈이 10시 반? 오늘 좀 일찍 보내줄까? 엄마가 되게 좋으시. 그래? 아씨, 엄마가 왜 그대로 오셔? 어? 태연아. 왜 나한테 오빠가 모르게. 모욕에. 자, 문제 풀어볼게요.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10이었을 때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는 뭐야? 정수가 3개로 나눠지잖아. 아니야? 정수 3개 나눠지는 거 아니야? 몰라요? 정수 3개잖아.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잖아. 음이 아닌 정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0과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음이 아닌 정수면 0과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0 하나 포함됐다. 자연수에 뭐 하나 포함됐다? 0 들어간 거를 우리가 음화정이라고 부른다. 음이 아닌 정수. 음화정? 네. 줄여요, 우리가 항상. 음화정이라고 줄입니다, 보통. 긴 거 안 좋아하잖아. 네. 아니야? 맞아요. 그냥 앞으로 음화정이라고 하면, 자연수에 0 포함된 거 아시면 되겠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음화정.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또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합의 법칙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누구를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 x로 나누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걸로 우리가 나누냐면 앞에 있는 개수가 제일 큰 놈으로 나누는 게 국룰입니다. 누구로 나누는 게 국룰이라고요?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는 게. 그래서 뭐 z, 뭐 g라고도 하고 뭐 z라고 하는데, 일단 뭐 g가 나누는 거야. 첫 번째, g가 0일 때, g가 1일 때, g가 2일 때, g가 3일 때까지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겹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야, g가 다른데 겹치는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세면 다 뭐 하면 된다? 합의 법칙을 쓰면 된다는 거지. 다 나누는 거지. 그래서 g가 0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2y가 뭐가 나온다? 10이 나오는 거지. 당연하겠지만 g가 1이 들어가게 되면 x 플러스 2y가 뭐가 나오냐? 이게 3이 넘어가니까 7이 되겠죠? x 플러스 2y는 또 넘어가니까 4가 되겠죠? x 플러스 2y는 넘어가니까 1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각각마다 g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뭐로 나누냐 또. 이번에는 y로 나누는 거지. y로 나누는 거지. 그냥 y 앞에 있는 개수가 더 크니까. 그래서 나눠보면은 얘는 y가 뭐일 때부터 가는 거야? y가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0부터? 5까지 가능해. 5까지 되잖아요. 5 돼도 0 되니까. 그럼 이게 총 몇 개죠? 뭐 y가 이렇게 나오면 x는 하나로 고정되겠죠? 총 몇 개냐? 서희야, 0부터 5까지면. A부터 5까지가 5개잖아요. 아, 6개. 6개겠죠. 0부터니까. 조심하시고요. 다 돼요. 뺀 다음에 1 더하면 돼요. 둘 다 들어갈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요. 5죠. 1 더하면 돼요. 그게 개수예요. 6가지예요. 얘는 y가 0부터 몇 가지 되겠냐, 현민아? 몇 가지 되냐? 몇 가지 돼요?
3 아니에요? 어, 그럼 몇 개냐, 이거, 태연아? 몇 개야? 0부터 3까지. 멍 때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요, 지금. 4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자, y 0부터, 얘는 성훈아 몇 가지냐? y 몇 가지 가능해? 제가 몇 가지 내 y? 야, 2 들어가면 끝이지, 뭐. 야, 2, 4인데, 야, 씨, 그럼 뭐 어떻게 더 커지냐, 그냥. 음수되냐, x 그러면? 아, 2까지죠. 몇 가지 나온 거죠? 3가지가 나오겠죠? 여기는 y 뭐만 되냐? y 0일 때만 되죠? 1도 안 되죠? 몇 가지 나온다? 한 가지. 뭐 y 0이면 x가 1이겠죠?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왜냐면 겹치는 게 없어요. 다 더하면 돼요. 합의 법칙을 쓰면 된다는 거죠. 난 나눠서 풀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풀 때도 이렇게 규칙 있게 세야지 잘 셀 수가 있어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세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다 더하면은 10, 14, 14가지가 나오는 거지. 음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4가지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세면 그게 이제 허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자, 2번. 부등식이 나왔죠? 2번은 2x 더하기 y가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연수, 이번엔 자연수 xy예요. 음화정이 아니에요. 그래, 음화정 너무 좋아요? 배고파. 배고파서 음화정만 봐도 먹을 게 생각나?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x로 이제 넣는 거죠. x 자연수니까 x가 1일 때. 그럼 y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네, y가 자연수니까 몇 가지 나오는 거야?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태어나? 1부터 5까지, 5가지. 얼마나 안 쳤으면 전부 안 나오냐. 야, 진짜. 내 마음이 아프다. 중학교 때 공부 더럽게 안 했나 봐요. 진짜. 세는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자, x가 2면은 4니까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몇 가지 되겠죠, 당연히? 3가지가 되겠죠? x가 이제 3일 때는 6이니까 넘어가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몇 가지 나오죠? 1가지. 끝이죠. 다 더하면 답이다. 몇 가지죠? 9가지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셀 때 나눠서 세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건마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된다. 이게 이제 합의법칙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합의법칙을 쓴다는 거를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진짜로 이게 직접 장애 등급이 발생되지 않은 이상은 다 알아요. 합의법칙을 더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효민아? 합의법칙은 언제 쓰겠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나누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나눠서 사건으로 나누자 이거야. 한 번에 못 구하니까. 나눠서 구하는 거를 위에서 합의법칙을 배우는 거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만약에 초등학교 애들을 주면 여기다 막 다 대입해요. 1, 2, 막 지맘대로 막 대입해요. 그냥 기준 없이 그냥 막 대입해요.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하죠? 틀리는 거죠. 같은 거 둘을 2번 샜는지 빠진 게 있는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초등학교 애들 있으면 시켜보세요. 이거 몇 가지 나오니까 막 두서없이 막 그냥 다 집어넣어서 막 세요. 뭐 겹쳤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나눠가지고 이쁘게. 절대로 그러면 틀릴 확률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배우자는 거지. 셀 때도 노가다 안 돼요. 뭐 이런 얘기죠, 결론은. 자, 그러면 몇 번을 풀면 재미있겠냐? 음화정이 어디 있어요? 저기 이제 2-1번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합의법칙을 배우겠다는 거는 나누자 이거야. 그냥 막 세지 말자 이거야. 2-1번에 1번이요. 우리 서희가 좋아하는 음화정이 나왔잖아요. 응? 제가 좋아하죠. 응? 왜? 사랑해? 네? 음화정 사랑해? 최악이에요. 음화정을 사랑하냐고. 야. 음화정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저는 수학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괜찮아. 설마 이 카메라에 제 목소리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다 들어가 있죠. 나중에 보세요. 아이 망했다. 어머니께 보내드릴게요. 최악이다. 서희가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요. 졸지 않았다는 건 증명이 되잖아요. 확실히. 조지야. 아, 커피 먹고 싶다. 아, 졸려. 음소연 어머니를 부른 줄 알았다. 응? 음소연 어머니 이름이 그거잖아요. 아, 맞다. 응. 아이고, 죄송해요. 자, 잘 풀리고 있나요? 태훈아? 또 멍 때리고 있냐? 조지아 영원히 있어요. 왜 지우개가 없어졌지? 그래서 너 딴 생각 좀 풀어. 잡생각 하지 말고. 수학 문제 좀 집중력 해. 아리아를? 맨날 영어만 하잖아, 너. 어떻게 수학 좀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수학 때문에 또 대학 못 갔다 그러고 그럴 거야. EX 더하기 Y 플러스 G가 다지? 4G가 11. 이것도 이제 G로 나눠야 되겠죠? G 앞에 있는 개수가 되게 크니까. 음화정 XYG G가 0일 때부터 G가 1일 때, G가 2일 때까지만 나눠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2x 플러스 y는 10. 이 다음부터는 x로 나누면 되겠죠? x가 더 크니까. 그죠? x는 0부터 어디까지 되죠? x는 0부터 5까지 되죠? 6 하면 넘어가니까 5까지 되죠? 6가지. 얘는 x가 0부터 3까지가 되겠죠? 4가지. 얘는 x가 0부터 0일밖에 안 되네요. 2가지만 돼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풀겠다는 거죠. 나눠가지고 딱 더하면 된다. 뭐 겹칠 수가 없죠. 뭐 0, 1인데 어떻게 겹치냐 뭐. 겹칠 확률이 없어요. 합의 법칙 그냥 쓰면 돼요. 다 더하면 12가지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금방 셀 수 있다는 거죠. 이쁘게. 어렵냐? 안 어렵죠?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에 그 개념을 배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됩니다. 애들 아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시켜보세요. 친구한테 막 돼요 그냥. 나중에 뭐 했는지도 몰라요. 못 맞춰요 거의. 막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2-4번은 왜 시역 더하기일까? 사실 얘는 왜 시역 더하기야? 우리 얘 왜 시역 더하기야? 우리 서희야? 제가 어떻게 알죠? 뭐 수학 싫어하잖아요. 또 알아야지. 만두신 분이 하고 싶은 거. 그죠? 자, 지우개를 종류별로 1개 이상.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X개. 100원짜리를 X개 샀고, 이게 자연수예요. 1개 이상 샀으니까. 500원짜리를 Y개 사고, 그 다음에 700원짜리를 Z개 샀다라고 하면, 결론은 총 금액이 3,000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100x 더하기 500y 더하기 700z가 3,000원이 되는 거고 이때 x, y, c는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1개 이상은 다 산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100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끝!
문제랑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무슨 문제다? C요? 더하기다. 사실 뭐 방정식 만들고 나면 뭐 사실 뭐 차이점이 없어요. 앞에 문제랑 차이점이 없다. 이것 때문에 C요 더하기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방정식 정도는 좀 귀엽지 않냐? 이거 뭐 어려운 방정식이냐? 아니야? 너무 어려워요 이거 방정식? 뭐 이거 어렵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뭐 알아서 해세요. 안 셀게요. 민망하니까. 뭐 자연수니까 잘 세시면 되겠죠? 못 세면 뭐 사랑이 아니겠죠? 자, 대표 3번으로 넘어갑시다. 쌤, 네. 근데 Z는 네? Z를 왜 0, 1, 이렇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화정이면 0부터 세는 거고 자연수면 1부터 세는다고. 음화정은 0부터 들어가잖아. Z는 뭐, Z는 뭐 이렇게. 제일 큰 거로 한다고 나눌 때 예로 나누면 30개로 나눠지잖아.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제일 큰 거로 나눈다고. 아 그럼 1부터 4까지. 아 0부터 4까지. 0은 아니 자연수니까 1부터 나와야지. 아 1이랑 4. 1, 2, 3, 4로 나누면 된다고. 그러니까 음화정이면 0부터 들어가는 거고 0부터 포함되는 거니까 자연수면 1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 음화정이 그냥 자연수에 0 하나 포함된다고 그거에 그냥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럼 음화정이라고 나와요? 당연히 나오지 않다면 어떻게 물어. 텔레파시 통하나요? 거기 음화정이 나오잖아. 한 개 이상 샀다. 그러면은 뭐 안 살 수도 있다. 그럼 음화정인 거고. 한 개 이상 샀다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얘기죠. 아. 거기 문제 한 개 이상 샀다 되잖아. 하나도 안 살 수도 있다. 그럼 음화정인 거고. 마이너스로 사진 않잖아요. 뭐 돈을 갖다 내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웃기겠죠? 대표 3번. 자, 이제 고배 법칙이 나올 때 됐어요. 10의 자리의 숫자는 소수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이다.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소수고 1의 자리는 홀수다. 결론은 10의 자리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고 1의 자리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연달아 하나씩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가 나오는 건 뭐 있어? 2, 3, 5, 7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홀수는 1, 3, 5, 7, 9가 되는 거니까 이게 두 자리 숫자를 나올 때 첫 번째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나눌 때 10의 자리는 2, 3, 5, 7로 나눠지겠고 이렇게. 그다음 각각마다 1의 자리가 1, 3, 5, 7, 9 이렇게 5개가 나오겠죠. 얘도 3으로 1, 3, 5, 7, 9 나오겠죠. 이런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 다 이런 구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이제 수영도로 그리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다. 근데 이런 게 고배 법칙이에요.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 뭐 이렇게 세보다 보면은 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뭐 5개씩, 5가지 이게 4개 있잖아. 4 곱하기 온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고배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고배 법칙도 자세하게 보면 합의 법칙인 거죠. 맞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온 거니까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바에는 뭐 하는 게 빠른 거죠? 곱하는 게 빠르잖아. 그래서 세다 보니까 그게 고배 법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시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거 다 개소리인 거죠. 그거 뭐 듣고 어떻게 고배 법칙인지 아냐. 그런 거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세다 보면은 이런 구조는 고배 법칙.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세보는 거야 다.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다 헛거야. 배우는 게. 이해를 못해요. 절대로. 안 세보면. 자, 2번에서 이제 다음 식에 이제 그 곱셈 공식이 나오네요. 오랜만에. 그죠?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곱셈 공식? 이렇게 곱해지잖아. 다. 아냐 모르냐. 그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첫 번째 게 A로 나올 수 있는 게 XY가 나오겠죠. 그래서 AX, AY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 선택되면 또 뭐가 나? XY 되겠죠. 이렇게. 또 BX, BY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선택하면 또 XY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AX, AY. 다 곱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얘가 무슨 법칙에 따른다는 거야? 다 보니까 고배 법칙에 따른 거지. 이게 이식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3 곱하기 2다. 고배 법칙 따른 거지. 해보니까 이것도 고배 법칙 구조네. 보이죠? 세면 다 보여요. 그냥 아니 뭐 우리가 뭐 직접 당해둔 거 없잖아요. 여기 괜찮잖아. 다 그냥 세면 다 보여요. 여기. 그죠?
그래 안 그래 형이야?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보라는 거야 다. 세다 보면은 아 이게 고배법칙 구조구나 이해가 된다니까 그냥 막 이게 뭐 한글로 놀이하지 말고 뭐 동시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헛소리들이지. 자 그러면은 3-1번을 풀어보고 3-2번도 풀어볼까요? 3-1번, 3-2번을 풀어봅시다. 되게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행렬은 내가 뭐 사실 쉬워서 뭐 행렬은 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그래도 경우의 수는 한번 끝내놓고 1학기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차 분식은 대충 개념 다 배웠으니까 지금 경우의 수로 좀 넘어갔어요. 의 자리는 짝수니까 사실은 1의 자리였으면 0도 올 수가 있는데 10의 자리니까 0은 올 수가 없어요. 10의 자리는 2, 4, 6, 8만 가능하다. 0 안 돼요.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2, 3, 5, 7. 그래서 올 수 있는 게 10의 자리, 1의 자리 쓰면은 2, 4, 6, 8이 오겠고 각각에 따라서 2, 3, 5, 7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똑같은 구조. 이렇게. 그래서 4 곱하기 4가 돼서 뭐가 나온다? 16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뭐 언제 더해요, 언제 곱해요 이런 건 절대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다. 어렵지 않거든요. 2번 답은 뭐냐, 우리 서희야. 3-1번에 2번. 느낌 오지, 이거는 딱 봐보고 벌써. 3, 3은 9가 되는 거지, 이거 뭐. 그죠? 네. 3-2번 풀어보세요. 아니야? 이거 뭐, 지금 바로 답 나오잖아요. 보자마자. 3, 3은 9. 아니야? 뭐 전개하다 보면 뭐 3개씩 다 곱해지잖아요. (3-2번) 문제. 넌 누구니? 누군가 집에 가고 있는 건지 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온 것 같아요. 종이컵 소리가 났습니다. 나간 사람이 종이컵을 꺼낼 수는 없었을 거야. 그쵸? 그럼 너무 무서워지는 거죠? 누가 나가는데 종이컵을 꺼내면 너무 무섭잖아. 서희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담력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네. 아, 야, 여름 수련회 합쳐지네. 아, 맞다. 우리 다섯 번이 들고 아 말이지. 아, 지성. 네, 근데 저희 활동은 따로 하는 거예요. 다. 다 따로 한대요. 따로 하지 않을까요? 아, 제발 따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방도 제발 따로 쓰게 해주세요. 진짜 제발이에요. 서희랑 서인이랑 친한지야지. 내가 잘때 걔네 정말 짜증인 줄 알아. 알아. 모르겠어요. 뭐 고등부가 적어가지고 뭐 방값 아낀다고 뭐 밀어낼 수도 있어요. 아니, 쌤, 저희 이번 고등부 두 방으로 나눴어요, 이러잖아. 모르겠어요. 뭐 돈 아낀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죠. 제발 나눠주시길 바래요. 막내 된지 얼마 안 돼. 선생님이 부장이시니까 진짜 제발. 뭐 나랑 고등부 부장님이랑 합의를 하겠죠. 뭐. 아, 진짜 제발 따로 쓰게 해주세요. 진짜 안 그래. 지성도 좋아. 나 동생들이랑 친하거든. 아, 난 싫어. 아, 난 잠을 못 잘 것 같아. 인기 많은 형이라서. 아, 이거 축하해. 막내가 좀 좋아. 나도 기분. 막내 같지 않아. 자, 3-2번 다 풀었어요? 보고 있어. 아니, 이렇게 안 풀었는데 이렇게 하기하네요. 되게. 아니. 예. 빨리 풀어주세요. 세수의 곱이 홀수다. 이게 뭔 소리냐, 성훈아? 세수의 눈의 곱이 홀수래. 이게 뭔 소리야? 세수를
어떻게 해야지 세수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와요? 홀수끼리 곱해요. 다 홀수를 곱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는 짝수가 나오는 순간 짝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을 3번 곱했다는 거야. 홀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홀. 진짜 너무 잘한다. 짝수가 한 개라도 나오면 곧바로 짝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눈이 개수가 홀수가 다 몇 개죠? 주사위니까 다 3개씩 나오는 거죠. 1, 3, 5. 그러니까 이게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답은 27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1, 3, 5로 이렇게 분배되겠죠. 그럼 두 번째 선택하는 것도 1, 3으로 분배되겠죠. 근데 또 여기서 또 1, 3으로 분배되겠죠. 이런 구조인 거죠. 3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이렇게. 3 분해서 또 3. 3개씩 분해야 된다. 알죠? 좋아 보여요? 만져보고 싶어. 앉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약수가 언제 나왔냐라고 한다면 언제 나왔죠, 약수가? 중2 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이제 나오는 거죠. 소인수 분해. 그럼 소인수 분해가 뭔 소리죠? 이게 뭔 소리예요?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라고요? 뭐가 가장 작은 수인데요? 소인수 분해. 인수를 나누는 거.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가장 작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소수인 인수인 거예요. 소수 플러스 인수인 거죠.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잖아. 안 배웠을 때 배웠어요. 인수분해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이게 소수인 인수로 분해하는 거죠. 그럼 왜 소수가 중요하냐? 소수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거야, 곱하기로.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소수를 쪼갤 수가 없죠. 그러니까 2 같은 거는 1 곱하기 2밖에 안 되는데 8은 뭐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 근데 얘는 소수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거죠. 곱하기로 쪼갤 수가 없는 거야. 작은 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쪼갤 수 없는 마지막 단계. 약간 우리 그 화학 같은 데 보면 그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 부르냐, 우리가. 그 단위를. 원자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냐. 뭐야? 원자 단위 가장 작은 단위. 네. 그죠? 수에서 이제 가장 곱하기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소수인 거죠. 그래서 이 소수로 분해하는 게 바로 소인수 분해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72의 약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죠? 72의 약수 개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죠?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래요? 아니면 아니 뭐 소인수 분해에서 구하면 게 왜 그럼 여기서 왜 소인수 분해가 나왔을까? 갑자기. 아 왜? I don't know. 71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2의 3, 2는 곱하기 3에 그럼 얘의 약수 개수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돼요? 진짜 1 더해? 응. 더해서 곱해요? 왜 그렇게 돼요? 내가 항상 묻는 거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거지.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아니 그게 공식이 그게 왜 나오냐고. 그게 왜 나오냐고. 어? 뭐 이렇게 갖다 치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어? 갖다 쳐요? 너나 쳤어? 자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앞뒤로 앉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 유배 보내야 되겠어요. 분열해도 이럴 거예요. 저기다가 선이 갖다 놓고 저기. 던져야 이제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2의 3승이 8이니까 응. 8은 약수를 약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약수라는 게 뭐죠? 약수라는 게 뭐예요? 약수의 의미가 뭐죠? 나누는 거.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약수라고 하잖아, 사실은.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거의 조합으로 나오는 거죠. 저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이거 약수는 2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3개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할 때 일단 2가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2가 한 개도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1로 생각할게요. 2가 한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2가 2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2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3개. 3개상 못 들어가요. 왜냐? 2의 3승이니까. 2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얘 넘어갈 수는 없잖아. 72를.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2는 3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3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얘기가? 결론은? 3개죠. 3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곱해서 나오는 조합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곱하기 1하면 1이 약수가 되는 거고, 1 곱하기 2하면 2가 약수가 되는 거고, 1 곱하기 2의 제곱, 2의 제곱이 약수가 되는 거고, 2의 세제곱이 약수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1하면 3이 약수가 되는 거고, 3 곱하기 2하면 2 곱하기 3이 약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2의 3분 곱하기 3. 그러니까 왜 지수에다가 1을 더했냐? 1이 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3개면 3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포함됐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4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2가 되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을 더하는 이유가 1이 포함되니까 3가지가 더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쓴다고 치면, 만약에 내가 약수를 구한다고 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별법칙대로 쓴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1 하나 있는 경우, 2가 1개 있는 경우, 2가 2개 있는 경우, 2가 3개 있는 경우가 있겠고, 1도 있을 때 이제 3이 오겠죠. 3이 왔을 때 3이 없는 경우, 3이 1개 있는 경우, 3이 2개 있는 경우 똑같이 이렇게 온다는 거야. 이런 구조로 온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곱했다? 1을 더한 거, 곱한 거는 고배법칙에 적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 플러스 1하고 2 플러스 1에서 4 곱하기 3으로 해서 12개 나온 게 이게 고배법칙 구조라는 거야. 지금 이 구조가 지금. 그래서 왜 1을 더해야 되냐? 1이 포함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게 1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고배법칙을 쓰기 때문에 약수가 나온 것이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다 곱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봅시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럼 중학교 이제 심화 과정이나 이제 빡센데 좀 있으면 이 약수의 총합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약수의 총합. 약수를 다 더하면 몇이 나올 것이냐? 넌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구조에 대해서 또 배울 수가 있냐면 조금 더 약수를 조금 더 파봅시다. 약수는 일반적으로 개수가 짝수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약수가 짝수개가 나오는 경우는 만약에 내가 18을 만약에 약수를 구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저렇게 소인수분해 안에서 구하면 전통적인 방법이 어떤 걸 쓰는 거죠?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6.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짝으로 나오니까 보통 짝수가 나온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약수는. 근데 약수가 홀수개가 나올 때가 있어. 과연 그게 언제일 때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태훈아. 약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짝수개가 나온다니까. 두 개씩 되니까. 뭐 홀수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홀수개가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지막이 같은 수로 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지막에 같은 수로 곱해지니까 한 개 취급되면 이게 홀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 홀수가 나오냐? 제곱수일 때 홀수가 무조건 나와요. 제곱수는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개수가 홀수개가 나온다는 거지. 제곱수들. 그럼 한 단계 더 가자. 자, 한 단계 더 가. 자, 그럼 약수개수가 3개인 건 어떤 수일까요? 약수개수가 3개인 거. 약수개수가 3개인 건 뭘까? 소수의 제곱수가 됩니다. 이런 게 약수개수가 3개가 되는 거야. 소수의 제곱수. 이게 약수개수가 3개. 자,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에요.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제 애들한테 이제 이런 규칙들이 찾게 만드는 거죠. 연습시키는 거예요. 머리 쓰라는 거지. 그냥 기본만 배우지 말고. 뭐 대부분 애들은 이제 공식만 외웠겠죠. 머리 하나도 안 썼겠죠. 암기 과목처럼 공부했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망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약수 총합
좀 써볼게요.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마지막이,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럼 이거 1로 묶이면 어떻게 되냐? 1로 묶이면 1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죠. 두 번째 건 뭐가 되죠?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죠. 세 번째 건 뭐가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죠. 세 번째 건 뭐가 되죠? 2의 3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 되죠. 그럼 공통인수가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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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니? 앞에 거를 다 묶어서 분배 법칙 거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죠? 자,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자, 소인수 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2의 3승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때 1부터 2의 3승 갈 때까지 쓴 다음에 더한 거랑 3의 제곱이면 1부터 3의 제곱까지 더한 거를 곱한 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에요. 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의 4승 곱하기 3의 3승이었어. 이거의 약수의 총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부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까지 간 다음에 1부터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까지 더한 거를 곱해준 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약수의 총합이 됩니다. 분배 법칙만 아시면 충분히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규칙들을. 자, 여기까지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알아둬야 될 약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었어요. 자, 그래서 강의를 좀 했어요. 약수 문제가 나왔는데 막 미쓰지 막 풀지 않고. 그래서 왜 이게 고배 법칙이 됐으며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양의 약수 개수는 1번인데 얘는 뭐 당연히 지만 아까 4 곱하기 3에서 몇 개 나온다? 12개가 나온다. 이건 뭐 쉬운 거고요. 72와 108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72와 108의 공약수의 개수인데 공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죠. 공약수는 뭐를 구하면 된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죠. 이게 공약수의 개수예요. 언제 배우죠? 중1 때 배우게 되죠. 중1 때. 그래서 공약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최대 공약수야. 왜냐? 최대 공약수를 아는 순간 공약수는 다 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조금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공약수가 공약수의 원탑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냥 주인공이죠. 원탑.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72와 108의 최대 공약수 몇이죠? 36이죠? 36이니까 얘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서 제곱수니까 홀수계가 나오죠. 3 곱하기 3에서 9가지의 공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270의 양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 자, 이게 이제 변형이죠. 270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뭐냐? 예언소를 뭐냐? 3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3이 몇 개는 최소 포함된다는 거야? 적어도 1개는 포함이 돼야지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3이 1개는 포함되네. 3이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면 3의 배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270을 소인수분해에 때리면 135가 나오겠고요. 4, 32, 5, 35. 그래서 소인수분해에 때리면 2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인데 3의 배수가 되려면 최소 3이 1개가 들어갔던지 2개가 들어갔던지 3개가 들어갔던지 이렇게 된 거야.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1개 들어간 경우 3이 2개 들어간 경우 3이 3개 들어간 경우 나눠서 푸는 거죠. 왜냐면 3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5로 만드는 거야. 그럼 2하고 5가 포함되는 거는 몇 개씩 되는 거죠? 2하고 5 포함되는 거는 여기
1승 1승이니까 총 몇 개 나오는 거죠? 1,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 5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죠? 2승 5승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총 몇 개 나오죠? 각각 하나가 4가지씩 나오겠죠. 지금 이게 구조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거고 그냥 외우잖아요? 그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아까 약수 구하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3은 하나, 둘, 세 개 뽑고 끝났어. 2하고 5로만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2하고 5로만. 왜냐면 3은 딱 하나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3개 나오는 거. 그래야지 3이 한 개라도 적어도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눈 거야. 3이 몇 개까지 포함될 수 있냐. 3이 3승까지 있기 때문에 3은 한 개 포함될 수 있고 2개 포함될 수 있고 3개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3의 3승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약수를 구한 거야. 2하고 5는 뭐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다 4가지? 얘도 몇 가지 된 거야? 4가지? 얘도 4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이해해야지 이런 변형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이해가 없이 공식만 외우면 이렇게 변형 나오잖아요? 다 틀려요. 왜냐? 셀 수가 없어. 어떤 구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공식 쓰는 문제가 나올까요? 변형에서 나올 거야. 100% 변형이죠. 지금 고등수학이에요. 공식 그대로 내는 경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중학교 때나 의미가 있지. 다 변형해서 낸다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변형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디폴트야. 그냥 공식은.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변형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총 몇 개 나온다? 이게 12가지가 나오는 거죠. 3이 1개 되는 경우, 3이 2개 되는 경우, 3이 3개 되는 경우에서 이제 3의 배수의 개수는 그래서 12개가 나오는 거죠. 다른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해설지는 다르게 구했을 수도 있어요. 알아서 잘 보세요. 푸는 방법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또 3의 배수니까 3으로 나눠가지고 얘를 뭐로 나눈다고요?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눈 거에 약수 개수를 또 구해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눴으면 일단 3의 배수가 확보가 된 거잖아.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눠요. 그럼 뭐가 되죠? 2의 1승 3의 제곱 5. 그래서 이거의 약수 개수를 구합니다. 3으로 나눈 다음에 그럼 무조건 마지막에 3 곱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의 약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된다?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12가지가 나와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풀어줬냐면 이게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변형 문제를 적용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겠지만 실제 변형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적용하기가 제일 쉬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이 문제는 이게 더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일반적으로 더 쓰기가 좋단 말이야. 변형을 많이 됐을 때. 하여튼간에 그거를 이제 보시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4-1번을 풀고요. 4-4번까지 풀고 오늘 끝. 4-1번, 4-4번 풀고 끝. 풀어보시라는 거죠. 오늘 약수까지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보는 거죠. 뭐 다 없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고민해보고, 세보고, 그러다 보면 내게 되는 거고. 그냥 대충 또 공부 안 하고, 집에 가서 한번 책도 피지 않고, 세지도 않고 하면 다 남의 것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줘도, 예전에 목이 터져라 해줘도 이제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약수의 총합과 약수의 개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다 해줬고요. 다 세보라는 거예요. 세보는 게 맞다. 이해가 맞다. 세봤을 때 실패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안 세본 놈들이 다 실패한다. 120의 양의 약수. 너무 쉬운 문제죠?
4-2번은 풀어놨어요. 풀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의 횟수니까 5 없어서 뭐 나눌 게 없네요. 이거 한 번밖에 안 들어. 120은. 그죠?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머릿속에서. 다 세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거죠. 뭐 다 세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다 세는 게 다 돌고 있어야 돼. 공식만 외우면 어차피 나중에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분명히 또 공부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도 마음도 같이 아픈 거죠? 웬만하면 그러지 말자. 잘하는 4번도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뭐 지수 법칙만 잘 알면 찐따만 아니면 다 쓰겠죠. 뭐.